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결국 2,70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급도 다시 관망세, 좀 되돌림의 하락으로 낙폭이 제법 깊은 금요일장입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 장세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소 좀 무겁습니다.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이광무, 천태진,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SG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에 참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달 초 우크라이나 현지 범인을 설립한 아스콘 제조기업 SG는 현지 최대 철강 회사인 에스트 인베스트 그룹과 향후 10년간 총 4,200만 톤의 철강 슬래그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아스콘 매출로 환산하면 총 4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10위는 SG가 차지했습니다. 9위 열어보겠습니다. 9위는 에이펙트입니다.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 엔비디아가 GTC 2024를 앞두고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AI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이펙트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협의회가 출자해 설립된 업체로 주요 매출처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인접이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도 기업과 손잡고 첫 해외 생산 거점에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도 최근 1년간 주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연초 대비 주가는 2배 넘게 상승을 이어오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위는 에이펙트입니다.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위메이드입니다. 전날 장마감 이후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사임하고 박관호 의장 겸 창립자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위메이드의 주력이었던 블록체인 사업을 이끌던 장영국 대표가 물러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도 급락을 보였는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지난 12일에 출시한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버전이 양호한 초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8위에 올랐습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SG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료주들 다들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SG 우크라이나 이 도로 복구 사업 참여 소식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SG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대진 패트런님? 아무래도 이제 재건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이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이 기대감이 좀 지속되는 한은 좀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G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 아직까지 매수 잔량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는 내일 좀 더 다음 주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 좀 계속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이 재건 기대감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좀 강세를 보였었고 최근에 이 종전 기대감이 나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 협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아니고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인터뷰 내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일단 시장은 핵무기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에 무게가 좀 실리고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재건 사업에 글로벌 국가들이 빠르게 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정부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SG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스콘 관련해 가지고 콘크리트 관련한 아스콘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아스콘 매출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총 4조 원 규모, 4조 원 규모고 아마 SG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현지 아스콘 공장 3-4곳을 또 인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아질 것이고,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이슈에 따라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 끌고 가는 전략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다음 주 이제 어떤 이슈에 또 주말간 어떤 이슈가 나와서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도 타이밍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60분 봉상에서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데모, 뭐 삼부 토건 그 외에 재건 모멘텀으로 같이 가는 종목들도 같은 전략으로 볼까요? 그렇죠. 일단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차피 이슈에 따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소멸이 된다 혹은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정유 시설도 폭발을 네, 했잖아요. 공격을 하게 그렇기 됐으니까.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 또 급락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 보니 보유 있기는 하지만 다음 주쯤에는 언제든 좀 차익 실현을 할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재건 테마에 대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에이펙트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업체죠. 오늘 유독 홀로 강한 2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이 급등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한번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시장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HBM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향후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음 주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후속 종목들, 그러니까 후발 기업들에 대한 찾기가 에이펙트에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메모리나 낸드에 대한 수요도 다시 한번 또 확장되는 과정에 있고,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AI, 뭐 로봇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파운드에 대한 수주가 나온다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또 관심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 기업들에 대한 파운드리 연결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새롭게 이제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좀 부각시킨 것은 아닌가. 일단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 대한 상승이 장 후반대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과거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펙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8위 또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위메이드의 대표이사 이 장영국 대표가 사임했다는 소식에 위메이드 지금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반면 이 최근에 이 라이트크로우는 글로벌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위메이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은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 제가 월요일에 한번 그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충분히 도달을 했고 이제 차익 매물 실현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트크로우의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순항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이제 동시 접속자가 20만 명을 또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게임 자체 흥행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별적인 그 이슈 때문에 어제 오늘 좀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물가 지표가 좀 올라오면서 좀 떨어진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장영국 이제 전 대표가 되겠죠. 이제 사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위메이드 사측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 오히려 이제 그 의장이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로 나왔고, 이제 여기에 박관 의장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고, 이제 장영국 전 대표는 이제 부회장직을 맡아서 결국 위믹스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측 말대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고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중국 이게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 중국 판호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게임 섹터들 전반적으로는 좀 우상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제 오늘 좀 과하게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55,000원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5,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은 55,000원 가격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어제 고점 68,000원은 충분히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사임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측 말대로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이 낙폭과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장영욱 전 대표가 어쨌든 부회장직을 맡아서 위미스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그게 말대로라면 일단 55,000원 제가 봤을 때 55,000원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다만 이제 손절감 타이트하게 잡아가셔야겠죠. 이제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55,000원 기준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메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솔트룩스입니다.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 모델 루시아가 허깅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스에서 기존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솔트룩스 측 관계자는 올해 자체 연례 행사인 솔트룩스 AI 컨퍼런스에서 현재 루시아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혁신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공식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AI 시장을 선점할 초격차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위는 솔트룩스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ST팜입니다. 최근 자회사 버나젠, 레바티오와 함께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RNA 리더스 2024에서 혁신적인 리보핵산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력을 전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레고캔바이오와 항체 약물 접합체 링커 제조 공정 공동 연구와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인 ST팜이 6위에 올랐습니다. 네, 솔트룩스 7위 종목 체크해 봅니다. 여전히 탄력 좋습니다. 24% 급등. 지금 자체 개발 언어 모델인 루시아가 전 세계 언어 모델 평가에서 전 세계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 기업들이 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슈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 외에 전통적인 AI주들도 들썩이기는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일단 약하고 이슈가 있는 솔트룩스만 유독 거래가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에 좀 더 나설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좀 단기 이슈에 국한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에 대한 파급력은 사실은 솔트룩스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는 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리스트 순위가 뭐 전 세계 이 언어 모델의 1위를 했다라는 그 타이틀이 1위는 좋은데 그 표본에 대한 그 경쟁에 대한 기업들이 사실 아주 대단한 우수의 기업들을 제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캐파에서의 순위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솔트룩스라는 기업만 본다라면은 생각보다 알찬 회사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큰 기업들과의 연계가 상당히 좋은데 삼성 SDS와의 또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솔트룩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진입을 많이 했었던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아니면은 큰 대형 IT 회사들과의 연계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 기술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관 쪽으로 사업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캐파보다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게다가 삼성 SDS와의 연계성이 앞으로 좀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은 사실 오늘의 그 순위 발표에 좀 크게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 순위만으로는 사실 이 주가를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기업과의 협업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은 주가가 25,000원 라인대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저점은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방에 대해서는 저는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 했을 때 4만 원 라인 때까지는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가권에서는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 만약에 고가권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자리나 내일자리에서는 단기 차익 신호를 좀 챙기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여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7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의 ST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레고캠바이오와의 협력이라든지 국제학회에서의 RNA 기술 발표 등으로 오늘도 좀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 보이다가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ST팜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레고캠바이오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레고캠바이오의 그 실적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낙수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녹록지 않고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좀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개별주 종목들 보면 몇 개 그 인물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보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제약바이오주들,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P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연준의 그 FOMC 금리 인하 횟수라든지 횟수도 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6월 달에도 2월 달에 할 가능성이 또 확률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ST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에서 바이오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슈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76,000원 손절가 잡아보시고 만약에 76,000원 가격대를 지지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83,900원대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T팜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 연출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고캠바이오, 훈풍 플러스 그리고 미중 견제 속에 이런 우시바이오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으로 좀 올라서기는 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조금씩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비중 조절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오늘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의 매도 금액을 총 1조 8천억 원까지 늘리면서 양시장 하향 곡선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이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용 핵심 소재의 단일 공급 업체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계열사들의 성장세에 지주사로서 밸류 프로그램에도 부응할 전망인데요. 이에 두산 3월 들어서 가파른 상승 곡선 그리는 가운데 정곡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좀 탄력을 좀 약하게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 키우면서 7.6%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핫한 테마 중 하나는 유리 기판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성능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기에 이 삼성그룹도 이 시장 상용화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숨겨진 관련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과 코닝향 글라스 가공업체인 UT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 보이면서 8.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서진 시스템이 확실한 체질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 사업이 호주를 보이면서 지난 4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성공했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도 빨간불 지켜가고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로 알려져 있는 W게임즈가 신사업으로 WCNC를 설립해 엔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연과 팬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에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전일 급락을 딛고 오늘 반등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감 받으면서 현재 4.7%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무거운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낙폭이 깊습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별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상위 순위권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네, 5위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사들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국 정부의 중국 조선 해운사 조사 가능성을 두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사를 제재할 경우 중국 조선사의 원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내 조선사들의 슬롯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5위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현대힘스입니다. 선박 블록 관련 조선 기자재 업체로 선박 발주량 증가 시 기자재 수주도 확대돼 조선주와 나란히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 블록 사회 제작사 가운데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4위는 현대힘스입니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신규 공장 증설 발표를 통해 자체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생산 능력 증대와 삼성전자와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 가운데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3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랭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최근 조선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오늘도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예고 소식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또 반사 이익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이 조선주 내에서의 한국조선해양 매력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파트너님?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공백을 조선주들이 잘 파고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마침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좀 배경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조선사들에 대한 발주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에 의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반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까지 좀 더해졌습니다. 우선 이제 HD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고 또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전환에 대한 모멘텀까지 갔다 보니까 일단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 주가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많은 조선사들이 사실 성과가 계속해서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침 또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유가 상승의 배경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선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좀 더 위로 상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오늘 장 또 다음 장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입니다. 해운주도 네. 궁금하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BDI가 좀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 3월이 해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을 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BDI가 2분기 조정을 받더라도 하반기에 좀 반등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HMM도 뭐 재매각 시기를 고려하고 있고
답답했던 좀 해운주들도 어떤 의견이실까요? 좀 반등의 기대를 갖고 계세요? 정말 근데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조선사는 보는데요. 해운주를 보지 않는 이유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지켜지고 있는 상태인데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소강 상태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단에 이제 작년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높은 해운 운임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초창기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었을 때 올랐던 해운 운임보다는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해운주들에 대한 해운 운임에 대한 모멘텀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었을 때 움직였던 해운주들이 있죠. 이 해운주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중동발에 대한 모멘텀이 직접적인 회사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해운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적인 회사로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임에 대한 수익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H&M 같은 경우에는 재매각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이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은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서는 해운주는 보진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드리겠고, 개별적으로 본다면 H&M에 대한 이 인수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명시화됐을 때 이 종목을 좀 살펴볼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운주들에 대한 현재의 주가 위치가 많이 빠진 자리예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 낙폭과의 반등은 한 차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랄까 조선주에 대한 이 연속적인 상승하고는 비교하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선호한다라면 해운주도보다는 조선주 쪽으로 계속 옮겨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해운주들이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기다림은 필요하다. 해운 업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역시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4위 현대힘스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강했던 종목들은 오늘 좀 약하고 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또 한국조선해양은 그나마 좀 빨간불을 켜고 기자재 쪽에서도 다른 쪽은 힘은 빠졌는데 현대힘스는 그래도 오늘 시세를 이어가다가 여기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어요. 단기 급등 이후의 움직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방금 좀 전에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낙수 효과는 그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순서의 문제이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직 모멘텀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번에 조선까지 이제 퍼지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유가 상승도 한몫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현대힘스 자체만으로 좀 보다라고 해도 지난해 이제 호실적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고객사와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수주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부분과 함께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현대힘스 같은 경우가 국내 블록 전문 생산 업체 중에서 가장 부지가 크고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자체도 이제 30%가 넘은 부분들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할 경우에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음봉을 좀 보여준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8,700원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갭상승 위에 좀 밀린 부분들이지만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17,800원까지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해 보셔가지고 공략을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 이 낙수 효과 기대되는 기자재 관련주들 또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3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로봇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이 카이와 관련돼서 계약 소식이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화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 뭐 삼성, 뭐 그밖에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콜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니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 수 있다라는 환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 그러니까 바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사 선임에 삼성전자 이 기획팀 부사장으로 역임했던 인사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차 이제 삼성화에 대한 이 기대감을 좀 갖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M&A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오픈 AI가 대화형 로봇을 좀 소개를 했어요. 네. 상당히 좀 획기적이었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네. 상당히 좀 대화가 되는 것에도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로봇 박사, 로봇 얘기하면은 휴보라는 로봇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 전신이 되는 것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일단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기업 자체가 사실 저는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로봇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은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기업이 북미 시장에 대한 루트를 확실히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국의 시장 진출에서 보급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좀 대중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 발 더 앞서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못지않게 시장 진입을 북미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가장 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점수를 크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삼성의 당장 피인수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실적을 바꿀 수 있는 뭐 시장을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사의 역량으로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러는 과정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M&A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시장에 보인다라면은 주가는 좀 더 탄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의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을 등에 업고 자체적인 매력도도 높은 만큼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리는 26일 웨어러블 로봇 관련 업체인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이벤트도 있는 만큼 로봇주 전반에 훈풍 불어넣어줄지도 같이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 우위, 그 안에서도 저PBR주들의 낙폭 또 깊습니다. 어제 강했고 오늘은 또 차익 실현과 함께 낙폭 키우는 종목들이 많은데 미래님께서 삼성물산 사서 힘든 사람 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삼성물산 얼마나 기대감이 높았습니까? 오늘 주총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쪽에 표를 던지면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안이 부결이 된 영향에 대해 좀 실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9%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주주환원, 자사주, 주주가치 제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실망감에 대한 대응 전략, 또 저PBR주들 하락 여파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한문털TV님께서 하이닉스 양전하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쉼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김고흥님께서 올해 반도체 가면 지수가 간다. 이제 반도체주들이 가줘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답답한 움직임.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중소형 반도체 AI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김주영님이 너무 어지러운 장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물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또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제가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좀 드렸었거든요. 많이 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저PBR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거의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제주은행 두 개가 거의 하락을 좀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주주환원 이 행동주의 펀드하고 그 주주총회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결국 이제 삼성물산 편을 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은 무너지면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PBR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좀 크긴 하지만 이미 오늘 지금 10%가량 좀 이제 밀렸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드신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이 가격대가 15만 2천 원, 15만 원에서 15만 2천 원대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삼성물산보다도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은행이나 증권 이런 금융주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좀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미 사신 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물론 단기적인 추세 봤을 때는 지금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5만 2천 원 딱 가격대 정도 지지선 확인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가 사실 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책에 대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또 삼성물산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를 하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고민해 볼까요?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수가 2,700을 찍기는 했었습니다만 다시 되돌림의 하락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주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시장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광훈 파트너님?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좀 깊은 하락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것보다 더 너무 많이 빠져요. 네. 그리고 이제 장 초반 때 분위기는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어제 미증시 내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하락을 해서 오늘 우리 증시 출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장중의 흐름 보시면은 장 초반 때는 반도체하고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에 대한 이 높이에 대한 하락보다 우리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가는 키 맞추기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장 후반대까지 지수가 밀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좀 억누르는 모습은 외국인의 수급에 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7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시작으로 인해서 저PBR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지수에 대한 수급 이탈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제 우리가 조금 소외됐던 느낌 반대이거든요. 어제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호한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힘들었지만 코스피는 괜찮았거든요. 저PBR 종목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대로 반대인 겁니다. 근데 저PBR 종목들에 대한 이탈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탈이 지수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수 따라서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저PBR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에 어느 정도 좀 쏠림이 있다라면은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가 저PBR이 아닌 다른 주도주 섹터들이 빠진다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당연히 반도체하고 오늘 바이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도 빠졌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바스켓을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반도체 이벤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이벤트라든지 다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CXL 전략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게 왜요? 엔비디아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주도를 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GTC 2024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온디바이스 A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엔비디아의 GTC 2024가 그 개최되고 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진짜로 우리 증시 역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저는 GT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흐름에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원 파트너는 사실 빠지는 반도체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다음 주에 있을 행사까지 보고 엔비디아의 이 결국 주도주가 잘 버틴지 여부까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우리 FOMC 회의에 대한 일정까지 또 이벤트가 있어서 다음 주에 이런 주요한 변곡점을 잘 넘겨야 할 텐데요. 그래도 주도 섹터에 힘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를 매수로 볼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갈지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관심으로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은 주셨습니다. 시장 오늘 좀 생각보다 깊은 낙폭의 시장 분위기에 대한 간략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이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리노공업입니다. 이 반도체 검사용 소켓과 소켓에 들어가는 검사용 탐침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 기업으로 주요 제품인 소켓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CJ입니다. 이 핵심 자회사의 실적이 올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는 올리브영이 작년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데다 올해 또한 38% 수준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제1제당을 필두로 핵심 자회사 대부분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업황 바닥을 확인하고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1위는 CJ가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사실 실적까지 받쳐내주면서 유독 강한 움직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9%까지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또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상승분을 좀 반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가권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리노공업에 대한 진단 플러스 우리 반도체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일단 지금 보면 지금 개별적인 이슈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반도체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삼성전자에서 이제 CXL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 거고 그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인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좀 시장 자체에서 이 소켓 프로브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거의 90% 비중에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핀의 한 70%를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재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습니다. 그래서 되게 펀더멘탈도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되는 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만 간단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손절가는 24만 3천 원. 한 3,800원 정도 좀 잡아보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고가 기록을 하고 오늘 좀 윗꼬리 달고 밀려왔긴 했지만 28만 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차피 지금 시장은 예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워낙에 엔비디아도 고점에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진 분들의 영역이거든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결국에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결국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안 좋을 경우에 박스권 흐름들이 유지해 줄 수 있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씩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리노공업 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 또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세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도 나온 상황에서 CJ 좀 어떻게 기대하면 좋을까요? 이원 파트너님. 저는 일단 CJ는 현재 위치가 참 만족스럽다. 그 말은 이제 수익 좀 챙기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매력은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CJ에 대한 이 움직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올리브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올리브영이 최근 몇 년 사이 동안에 큰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주사격인 지금 CJ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오늘 뉴스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리브영을 CJ가 다시 한번 100%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알짜 회사기 때문에 담아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올리브영을 IPO 추진을 한다? 그럼 이 모멘텀이 좀 상실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내용들이 좀 확정이 될 때까지는 CJ는 지금 정도의 상승이 이제는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100% 자회사 가능성이 언급은 됐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100% 자회사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 올리브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그게 기업에 부담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가 나와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지금이 가장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만족스러울 만한 자리다. 그래도 좀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자 CJ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의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김고응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하단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한경 매거진 구독권 보내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천태진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